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라디오를 요즘은 잘 들을 기회가 없지만 기회가 되면 가끔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음악도 듣게 되고요. 많은 이야기들도 듣게 되면서 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뭔가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단어가 들립니다. 도대체 이 용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오늘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용어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그 용어들을 정의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파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결파의 움직일 동자래요. 결국 물질의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봐야겠네요. 진동이 무엇인가 봤더니 떨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떨림을 우리 친구들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움직일 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질의 운동이요. 일정한 범위에서 어떤 특정한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 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되는 현상이래요. 어느 한 지점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복 운동을 하는 거 왔다 갔다 반복된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결국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매질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파동, 진동, 매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종류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러한 파동의 진행 방향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횡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빛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파동의 종류, 바로 이 횡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볼 용어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횡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횡파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본다면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 낮아지는 부분 이렇게 반복되는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횡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마루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횡파에서 가장 낮은 부분도 존재해요. 우리는 거기를 골이라고 하는 용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지금 가장 높은 마루, 가장 낮은 골. 여기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마치 진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어도 진동할 진의 폭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진동하는 폭은 마루에서 골까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걸 조금 구분하셔야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진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진동의 중심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우리는 마루까지 혹은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바로 진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바로 거리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파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횡파에서는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과 쌤이 거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거리가 아니라 바로 시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은 그래프인 것 같겠지만 앞에서는 X축이 거리였다면 지금은요 시간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한자어부터 보면 한 바퀴를 돌 주자래요. 그리고 기약할 기,
그러니까 결국 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점에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결국 자기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때까지 그걸 우리는 한 번 진동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매질의 한 점이요. 한 번 진동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그걸 초 단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주기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의 그래프로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바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시간의 개념, 거리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바로 주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했던 것이고 그 시간이 주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은요, 반대가 궁금해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럼 나는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궁금할 수 있죠. 바로 그 개념이 진동수의 개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파동이요. 바로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가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하는 걸까요?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가 걸렸으니까 당연히 1초 동안에는 그렇죠. 10분의 1번 지금 진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번에는 5초가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초 동안에는 그렇죠. 바로 5분의 1번 우리가 진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기와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정의를 통해서 용어만 안다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동수의 단위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헤르츠의 단위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기와 진동수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기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진동수는 그렇죠. 1초 동안 그래서 몇 번 진동합니까? 라고 하는 횟수의 개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역수관계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주기와 진동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학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이었습니다.